네, 첫 번째는 2차 전지와 관련해서 LG 에너지솔루션 알아보겠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도 시장 조정과 함께 조정을 받고 있는데 그래도 1분기 실적이 괜찮았어요. AMPC 효과가 1분기부터 반영이 됐다라는 평가가 있고 그리고 앞으로 AMPC 효과로 인해서 실적이 더욱더 호전될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있는데 LG 에너지솔루션 역시 시장 조정과 함께 빠지고 있는데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오늘은 일단 장 초반에 좀 조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2차 전지 중심으로 지금 현 시점에서 디레버리징이 좀 나타나기 시작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최근에 많이 올라왔던 데 따른 차익 실현이 가파르게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증권사들을 중심으로 증거금을 상향하고 그리고 신용 담보 비율 이런 부분 대출을 중단하는 모습 자체가 나타나면서 최근에 많이 올라왔었던 종목들 중심으로는 일정 부분의 차익 실현 현금 확보가 같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오늘 LG 에너지솔루션 장 초반에 좀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간밤에 미국 증시에서는 GM이 무려 4% 넘게 빠졌죠. 그 이유가 뭐냐면 배터리 결함으로 인한 대규모 리콜 사태가 나타났었고 이 배터리를 LG 에너지솔루션으로부터 가져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따른 영향이 나타날 수 있고 후속 조치로 GM은 쉐보레 볼트 EV 생산을 올해 말부터 중단하겠다 관련 내용이 나타났었기 때문에 네. 여기에 배터리를 공급하고 있는 LG 에너지솔루션 당연히 이에 따른 투심이 위축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고 항상 이런 배터리 결함, 리콜 나타나게 되면 1분기 실적 이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이미 실적 발표를 했고 끝났잖아요. 3월까지는 끝났지만 4월 이후부터 나타나게 될 2분기 실적 추정치가 이에 따른 충당금 이 부분이 나타나게 되면서 다소 흔들릴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LG 에너지솔루션 전반적으로 좀 흔들릴 수 있는 여지가 있다 하는 부분 자체에서 오늘 첫 번째 종목으로 가져와 봤고요. 지금 윤 대통령이 방미 지금 성과가 꾸준히 나타나고 있는데요. 삼성 SDI와 GM과 또 협업하는 모습, 기존의 GM 파트너는 LG 엔솔이었잖아요. 그리고 최근 SK온이 현대차와 북미 배터리 공장 합종 연행 이런 부분이 지속이 되면서 경쟁이 미국 시장 내에서도 격화되고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LG 에너지솔루션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러운 요인인 것 같습니다. 이에 지금 대응을 하기 위해서 국내 오창 공장에 6천억 투자 발표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금 현재 배터리 증설 경쟁에 돌입해 놓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악재이니만큼 오늘 장 초반에 주가 반응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일단은 좀 관망하는 관점에서 네. 좀 조심스럽게 LG 에너지솔루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2차 전지는 관망을 해야 한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두 번째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자동차 부품 내에서 현대공업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실적이 나와주는 자동차 업종 내에서 어제 현대차가 긍정적인 실적을 발표하면서 현대공업이 13% 급등을 했습니다. 거래량도 물론 실렸는데요. 앞으로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현대공업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 어제 사실 20만 원 선을 회복을 했습니다. 네. 이에 대한 부분은 앞서 말씀하신 대로 SK온과의 합작 공장도 있겠고요. 그리고 실적에 대한 부분 사실 두 가지가 다 잘 조화롭게 현대차의 어떤 시세를 좀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부품사들의 앞으로의 실적에 대한 부분도 기대를 할 수 있겠습니다. 현대공업은 다른 부분보다 미국에서의 IRA에 대한 혜택에 대한 부분에서 이제 부품사들 중에서 현대차의 지금 자동차 시트 그리고 암레스트 등 시트류 부품을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그리고 기아가 미국 내에서 현지 생산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앞당기고 있고요. 그에 대한 생산에 대한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현대공업 같은 경우에는 올해 미국 내에서 131억 원 규모의 투자로 현지 공장 부지를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부분으로 올해 내로 공장이 가동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지난해에도 이제 호실적을 보여줬고 올해도 사실 현대차, 기아에 대한 수혜로 인해서 외형 성장이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IRA에 대한 수혜를 통해서 부품을 또 미국 내에서 50% 이상도 조달해야 되는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현대차, 기아 관련된 부품 관련주 미국에 진출할 계획이 있는 부품 쪽 관련해서는 현대차와 함께 지금 목표 주가가 상향될 분위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목표 주가 상향 예상을 해주셨는데 세 번째 종목으로 자동차주에 대한 의견 이어가겠습니다. 네, 세 번째는 기아를 준비를 했습니다. 기아도 어제 현대차의 호실적 발표에 힘입어서 2.24% 올랐습니다. 물론 거래량도 실렸고요. 최근에 기관의 순매수가 계속해서 유입되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전고점 수준까지 올라왔단 말이죠. 기아는 2021년부터 지금을 고점 수준으로 해서 못 넘어가고 있거든요. 10만 원을 못 넘고 있잖아요.
과연 레벨업이 가능할까요? 현대차가 10만이라면 뭐 기아 뭐 9만 원, 10만 네. 원 뭐 이 정도 부분이 뭐 통곡의 벽이다 맞아요. 이런 얘기가 나타나고는 있지만 시장에서 확실하게 재평가되는 부분, 이 부분이 상당히 긍정적인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어제 시장이 다소 크게 흔들렸죠. 시장을 하드캐리 끌고 갔었던 종목이 바로 분위기 반전을 꾀한 현대차의 실적 발표였습니다. 오늘 동생인 기아의 실적 발표 예정이 되어 있죠. 시장의 추정치는 2조 3천억인데 일각에서는 약 3조 원 가까이 나올 수 있다. 혹은 3조 원을 넘어설 수도 있다 하는 기대감이 지금 현재 형성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현대차가 딱 그러했어요. 현대차의 실적 추정치는 약 2조 8천억에서 2조 9천억이었지만 3조 6천억 실적 발표한 이후에 상장사 1위가 이제는 삼성전자에서 현대차, 즉 이런 영업이익 기준으로 올해 한 해만큼은 바뀔 수 있다 하는 이런 기대감이 형성이 되었죠. 지금 반도체 다운턴에 지금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삼성전자를 뒤로하고 현대차가 사상 처음으로 이제 1위까지도 이익 기준으로 1위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는 부분에서 확실하게 재평가가 나타날 수 있다는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었고 그 바통을 동생인 기아가 오늘 이어받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지금 정고점 부분이잖아요. 이런 부분은 매물대 소화는 나타날 수 있지만 추가적으로 업사이드는 열려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그동안에 한 2, 3년 이상 이렇게 갇혀 있었던 네. 이 박스권 상단을 좀 이번에는 뚫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고 그 기저의 근거는 바로 실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PER 기준 현재 한 6배 정도 전후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이 현재 재조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즉 PER이 낮아질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현대차가 올해 추정치가 약 10조 8천억 정도 벌어들일 것이다 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오늘 리뷰 보고서 나오고 있겠지만 이런 부분 자체가 11조 12조 이상 올라가면서 PER 밸류에이션 자체도 지금은 이제 많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기아가 올해 지금 만약에 약 3조 원 정도 올해 실적을 1분기 실적을 발표를 하게 된다면 올해 추정치가 9조 2천억이거든요. 이 부분이 10조 원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면서 지금 현재 PER 6배대 이 부분이 지금 5배대 혹은 5배 언더로도 떨어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기아 많이 올라오기는 했지만 만약에 조정이 나오게 된다 아니면 흔들리는 모습이 포착이 되게 된다면 업사이드가 열려 있고 이제 현대차 그룹이 이제 상장사 1위의 영업이익 올해 기록할 수 있다는 이런 실적에 대한 자신감과 함께 리레이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기아는 꾸준히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고 현대차 그룹 안에서도 이제 기아 실적 발표 이후에 현대모비스나 현대위아, 글로비스 등 동생들도 꾸준히 발표를 하게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관심 있게 자동차, 완성차와 더불어 자동차 부품주까지도 계속 우리가 포트 안에 편입을 시키면서 계속 관심 있게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앞서서 현대공업 알아봤는데 그 자동차 부품주가 훨씬 더 상승 탄력 면에서는 매력이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승 탄력 면에서는 일단은 지금 성화이텍이 어제 7.6% 정도 올라오는 모습을 보면서 자동차 부품주 전반적으로 형이 가고 있기 때문에 동생이 가는 모습이 같이 포착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한 측면에서 주가 측면에서는 저는 지금 현 시점 자동차 부품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요. 1분기 실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완성차는 좋은 모습 나타나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런 재고에 대한 조정 이런 부분이 나타나면서 1분기까지 자동차 부품주 좋은 종목이 거의 없어요. 그러한 모습을 생각을 해보면 1분기를 저점으로 2분기 턴어라운드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면 주가가 선 반영이 된다는 측면에서 지금 현재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자동차 부품주가 움직이고 있거든요. 네. 그러한 측면에서 놓고 보면 지금 현대차 그룹 안에서는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이러한 종목들도 완성차와의 키 맞추기 이런 부분이 조심스럽게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 긍정적인 또 주가의 흐름을 이어갈지 저희가 개장과 함께 찾아보면서 또 투자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네,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어제 장 마감 이후에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를 했고요. 이에 따라서 리포트를 이어가고 있는데 하반기로 갈수록 실적이 더 좋아질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리포트, 목표 주가 상향 조정 리포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삼성바이오로직스 1분기 최대 실적을 좀 시연을 했습니다. 이미 작년 같은 경우에 매출액 3조를 넘어서면서요. 바이오시밀러 시장 그리고 위탁 생산 개발 업체 중에서 이제 글로벌 1위를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실적에 부합하는 지금 주가 수준은 좀 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좀 아쉬운 점이 좀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6월에 완전 가동되는 사공장에 대한 부분이 좀 기대감을 모아지고 있는데요. 사공장에서의
지금 가동률 100%로 갈 경우에는 추가적인 매출 실적에 대한 부분이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사공장에 대한 매출 인식이 이제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반영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사공장 쪽에 대한 수주 모멘텀에 대한 부분을 보면 현재 12개 품목에 대해서 이제 확보가 된 상태고 나머지 44개 품목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논의가 좀 되고 있다라는 점을 볼 때 이제 상반기보다 하반기의 실적에 대한 부분이 훨씬 더 긍정적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지금 워낙에 이제 바이오시밀러 시장이 올해 이제 개화기다라는 말씀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뭐 올해부터는 휴미라를 포함해서 스테라라든지 아일리아 같은 바이오시밀러 시장이 열리면서 앞으로 이쪽 위탁 생산 쪽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를 하기 때문에 여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에 대한 수혜 기대감 가져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지금 최근 올해 들어서 계속 보합권에서 좀 움직이고 있는데요. 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최근에 이제 주도 업종이었었던 2차 전지라든지 반도체 섹터가 쉬어갈 경우에 바이오 섹터가 살짝 좀 움직임이 좀 있었습니다. 다른 바이오 섹터 내에서 다른 종목들보다 아무래도 뭐 실적과 함께 안정감을 가져갈 수 있는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지 대형주 쪽으로의 수급이 조금 더 주목되는 시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수급 후전과 함께 재평가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알아봤고요. 다음 종목 살펴보시죠. 다음으로는 AP위성을 준비를 했습니다. 어제 그래도 어려운 시장에서 거래량 실리면서 4%대 올라왔습니다. AP위성을 비롯한 우주 항공과 관련된 종목들이 요즘 선전하고 있죠. 오늘 주목해 볼 만한 업종으로는 자동차, 주목해 볼 만한 섹터로는 우주 항공 이 부분을 좀 점검을 해보고 싶습니다. 우주 항공 주가 측면에서 대장주로 AP위성이 첫 손에 꼽히고 있죠. 어제 시간 외 단일가에서도 한 3% 이상, 3.2%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윤 대통령의 방미 성과 속속들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어제 과학기술부 장관과 그리고 나사 부국장이 우주 탐사 및 과학 분야 협력 공동 의향서에 서명을 했다 하는 부분이 모멘텀으로서 작용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윤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도 나사 고다드 우주센터 방문을 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이런 일정 관련된 내용이 계속 속속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에 스타쉽이 폭발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시장에서는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표출이 되면서 최근에 주가 하락이 두드러지게 나타났기 때문에 오늘 이와 관련된 소식과 함께 어느 정도 반전의 실마리를 풀어나갈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가장 중요한 모멘텀인 스타링크 관련된 국내 런칭 일시가 원래는 올 상반기 즉 2분기 정도에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기대감이 있었지만 지금 소리소문 없이 한 하반기 정도로 밀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런 모멘텀 부재 속에서 이와 관련된 소식이 오늘 어떤 식으로 AP위성 주가를 끌어올릴지가 관건이 될 것 같고요. 현재 예상 체결가 1.8% 정도 상승 출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지금 AP위성이 한 3% 이상 올라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시간 외에 단일가에서 3.2% 정도 상승이 나타났거든요. 네. 근데 지금 1.8% 정도 올라서 출발을 한다. 이거는 팔자가 훨씬 더 좀 더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한 말인즉슨 전반적으로 이제 우주항공 투심이 AP위성은 장 초반의 주가 흐름에 따라 달려 있고 그 관건은 3% 이상 장 초반의 시가로 출발을 하느냐 못하느냐 이게 관건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장 시작까지 한 10여 분 정도 남아 있잖아요. 이러한 부분을 체크를 하시면서 우주항공 투자하시려는 분들이라든지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단 AP위성은 오늘 주가 향방에 따라 전체적으로 우주항공 관련된 종목들을 등락 엇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관련되어서 같이 AP위성을 지표 종목으로서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계속해서 마지막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대한항공을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 요즘에 항공주의 주가의 흐름이 그다지 좋지는 않은데 지금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목표 주가 34,000원짜리 리포트가 나왔거든요. 어떤 내용인가요? 자세하게 네. 알아볼까요? 일단 대한항공 같은 경우 말씀하신 대로 항공주의 지금 최근 올해 들어서 주가 흐름은 좀 이원화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LCC항공 같은 경우에는 빠른 여객 수요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심지어 LCC항공사 일부 종목들은 최대 실적을 좀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
때문에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실적 면에서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에 대한 부분은 아무래도 운임에 대한 하락 그리고 화물 매출에 대한 부분이 사실 꺾이면서 국제선에 대한 공급이 아직까지는 좀 정상화되고 있지 않은 이런 모습이 같이 복합적으로 나타난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코로나 지난 2, 3년지간에 이제 화물 매출에 대한 부분이 급증하고 화물 매출에 대한 부분이 아무래도 마진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오히려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실적에 대한 부분이 긍정적으로 나타났는데 오히려 이제 화물 운임에 대한 하락을 통해서 매출이 좀 줄어드는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올해 3분기부터는 이제 국제선에 대한 부분이 일단 정상적으로 공급이 될 거다. 이에 대한 부분은 아무래도 수요에 대한 급증으로 볼 수 있겠고요. 이번 여름 성수기를 기점으로 대한항공은 아무래도 미주라든지 유럽 노선, 장거리 노선에 대한 비중이 높기 때문에 여름 시즌을 기점으로 해서 국제선에 대한 매출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운임은 10에서 20% 사이 정도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실적에 대한 부분은 이제 2분기에서 3분기로 넘어가는 시점부터 정상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이제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 다른 LCC 종목들보다 저가항공사보다 오히려 주가의 탄력도가 좀 부족한 상태에서 좀 한동안 보합권에서 유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반등의 기회를 좀 삼아볼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또 대한항공은 또 아시아나와의 기업 합병에 대한 주요국들의 승인을 좀 앞두고 있는데요. EU라든지 미국, 일본 3개국, EU를 포함한 2개국의 이제 승인을 좀 앞두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도 이제 이번 방미를 통해서 이 부분이 좀 어떻게 이야기될지는 좀 모르겠지만 일단 기대감을 가지고 기업 합병에 대한 이야기도 긍정적으로 좀 작용하기를 좀 바라면서 그런 부분에서 대한항공 오늘 목표 주가가 3만 원을 좀 넘어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3만 원 선에 대한 회복은 코로나 이전 금액이다라고 좀 볼 수 있는데요. 지금 대한항공 한동안 지지부진했었기 때문에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다시 한번 좀 주목해봐야 될 항공주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대한항공에 대해서 도움 말씀 주셨습니다.